이 팬데믹 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국내 의료계에는 때 아닌 원격 진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복지부가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는 일종의 금기어와 다름없는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단어만으로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원격 진료를 전면적이고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전면적, 명시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단 이유는 이 국가에 따라서 초지는 대면 진료를 의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명시적인 법규가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진료로는 검체 채취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환자 간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 간 접촉을 줄여서 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곧바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환자를 선별한 다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을 방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도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꺼리는 환자들에게도 이 원격 진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이 원격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 원격진료협회와 의료정보경영학회, 휨스라고 하죠. 이런 곳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곧바로 의회가 그리고 연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영건강보험인 NHS는 1차 병원의 진료를 가능하면 모두 원격으로 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는 연간 1차 병원의 진료가 3억 4천만 건에 이르며 기존에는 영상통화로 이뤄진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1차 병원의 진료의 5%만이라도 원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당 30만 건의 대면 진료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감염의 가능성도 작아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원격 진료의 한시적인 허용이 졸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격 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이 원칙도 없이 무턱대고 허용부터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격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서 진료 방식이 다르고 또 한계점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이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했습니다. 일단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 본인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료비 청구 및 수납, 처방전 발송 및 수령이라고 하든지 혹은 의약품 수령 등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롭게 필요하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도 인프라도 그리고 원칙도 전혀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지침에는 세부적인 기준도 없었는데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혹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그리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정도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원격 진료의 일방적인 허용은 현장에서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선 스타트업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원격 진료 플랫폼을 개발해서 의사와 환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 간극을 메우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원래 정부가 조율해야 하는 것이었겠죠. 앞서 언급한 영국 NHS의 경우에 원격 진료를 대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푸시닥터 혹은 바빌론 헬스, 닥틀리 같은 헬스케어 테크 회사들과 협업을 논의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허용부터 하고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는 국내 부처의 모습과는 대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원격 진료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 원격 진료를 국내에서도 전면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게 접근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워낙 비상시국이라서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 원격 진료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국가는 특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규제는 그러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원격 진료 규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격 진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달 체계나 급여 체계와 같은 더욱 고질적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의 그 뿌리 깊은 신뢰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그동안 금기로만 여겨지던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라도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행이 앞으로 한국 의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외국처럼 원격 진료에 대한 경험이나 원칙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원격 진료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고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